중도층의 70%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직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네, 반면 중도층에서 탄핵 반대는 고작 22%에 그치면서 탄핵 찬성이 반대의 3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3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보수가 과표집된 가운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건데요. 네, 또 차기 대선과 관련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고작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무려 5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직전 조사보다 정권 유지 답변은 5%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교체 답변은 2%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네, 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진당이 33%, 더불어민주당 41%를 기록하면서 5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또 장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34%로 압도적인 1위를 달렸고 그 뒤를 국진당 김문수 8%, 한동훈 5%, 오세훈 홍준표 3%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진당이 뻔뻔한 거짓말로 사기를 치다가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진당은 민주당이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개소리를 날리며 이직들을 선동했는데, 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국진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북 산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007억 원이 이미 있다라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4조 8,700억 원의 예비비에서 한 푼이라도 쓴 것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 원 있고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이 있다라며 이 중에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 6천억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예비비로 재난용으로 쓸 수 있다. 더구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천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느냐라며 울고 있는 국민의 아픔이 전혀 공감되지 않느냐라며 국진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에 앉아 계신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하고 싶느냐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국민 상대로 그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길 바란다라며 네, 국진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여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을 앞둔 지난 25일 중앙군사법원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라고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곽 전 사령관은 의견서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해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라며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군데의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 임무를 이행하도록 해 국헌문란에 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과오를 부인하진 않겠다. 어떤 법적인 책임도 다르게 받겠다라며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다. 그들이 현명했다.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달라라며
지 살겠다고 부하들 탓만하는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네, 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제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라며 윤석열에게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며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